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은 에듀윌 3회 모의고사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법정 한도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 이게 X네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시공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공시, 금지행위. 우리 프린트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가 있는데,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것은 금지 행위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의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되고요. 3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숫자 10일 기억하는 게 좋겠죠.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종결은 못합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23번.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자, 1번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죠. 계약서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이런 거는 숫자 암기를 해야 되겠죠. 원본, 사본, 전자문서 다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PDF 파일로 보존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서명 또는 날인 X네요. 또는이 아니라 밋입니다. 밋. 또는이 아니라 밋.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와 당해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공인중개사법상은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도 없고 밋도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그러면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하면 해석상 그것도 서명 및 날인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22번에 2번이 또는이 틀렸습니다. 밋입니다. 밋. 자, 그 다음에 3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는 등록관청은 X입니다. 그리고 현재 표준 서식은 권장할 수 있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 서식 없고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조례로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우리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자, 프린터 52번을 보시면 응시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은 시군구조례입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자, 다음은 이게 24번입니다. 24번. 매매대금이 1억 8천인 주택매매계약을 개업공개사 갑이 중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갑이 매도인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액은 갑의 중개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면 갑 을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게 시도조례인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지금 뭘 중개했습니까? 매매 중개했잖아요. 매매. 자, 얼마라고 했어요? 1억 8천이라고 했죠? 근데 1억 8천인 경우에는 요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억 8천인 경우 요율이 1억 8천,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천분의 0.5% 한도액이 80만 원이네요.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죠. 1억 8천 곱하기 0.5 하면 얼마입니까? 5, 1은 5, 5, 8, 40, 90만 원이네요.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8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1억 8천 요율이 0.5%니까 0.5% 곱하면 5, 8, 40, 5, 1은 5,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90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있으면 프리미엄까지 합산을 합니다. 실제 주고받는 돈이다. 분양가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매매에 대해서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습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거. 그 다음에 중개보수 지금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인 중개사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 대상물 소재지 기준이라 해서 X네요.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무소. 그래서 우리 프린터 4번에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는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런 걸 출제하면 안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출제위원들이 실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기출문제 나왔던 걸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보증기관, 보장기간 등을 설명하고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교부해야 되고요.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정설정 등록하고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하고 등록증 교부 전에 안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3번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행위에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판례가 요건 중개행위에 해당되므로 중개행위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즉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는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직원 보고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만약 직원이 돈을 떼먹어도 사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직원 보고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이렇게 했는데도 판사는 그거는 나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직원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 했는데 판사는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건 주인 관점, 객관적은 고객, 손님, 객자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판단하면 중개사무소 보고 맡겼지 실장 보고 맡긴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돈을 떼먹든 직원이 돈 떼먹든 손님은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맡겨놓은 거.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합니다. 15일 이내. 처음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해야 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을 보면은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1,000만 원. 올해까지 1,000만 원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니까요. 내년 시험 보려면 또 이거 새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최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죠. 27번입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교육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국토부 장관 예외적으로 연수교육 실시할 수 있다. 틀렸네요.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 X입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만 500만원 이하가 되려 나머지 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시간 규정 없는 것, 거래사고 예방교육,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가장 긴 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등록을 못하니까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등록 기준에 해당하고요.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암기해야 되죠. 유사, 이중양도, 매무수거, 유사, 이중양도, 임정비광, 매무수거,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매매를 업으라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유사명칭 사용금지 2개 있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있고요.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정보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위반,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개사가 5억이라고 매물을 올려놓으니까 분여해서 찾아와가지고 옆에 아파트는 7억인데 왜 우리는 5억 올려놨냐, 그딴 식으로 하면 문 닫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29번인데요. 포상금인데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했는데요. 최대 금액. 자, 포상금. 요거 계산하는 거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포상금. 자,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였으며 A는 공소제기하였고 공소제기 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포상금 나오죠? 포상금 나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갑과 을 그리고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 신고했습니까? 갑이 신고했으니까 갑 50만원 받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부정한 망보로 등록을 한 B와 C를 각각 신고하였고 검사는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였고요. 그럼 B에 대해서는 못 받고요. 무혐의 처분됐으니까
그 다음에 시에 대해서는 50만 원 받네요.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 못 받지만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습니다.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받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시에 대해서 을이 5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한 개업공개사가 아닌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D에 대해서는 25만 원씩 각각 두 명이 같이 했으니까 25만 원씩 받네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25만 원씩 받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하면 포상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을 양수한 I를 갑이 신고한 후에 을도 이를 신고하였다. B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누가 했어요? 갑에 대해서 갑이 했죠. 갑이. 이에 대해서는 갑이 했네요. 갑이 먼저 하고 뒤에 한 사람은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125만 원, 을은 75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A, B, C, D, 1을 갑과 을이 신고했으니까 그림 그려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3번 이때까지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자격 취소 제가 부양지역 이렇게 했죠.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징역형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 사유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하지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